안녕하세요. 위클리 상암 김윤입니다. 스포티비 뉴스가 만드는 라이브 컨텐츠고요. 자, 취재 기자들과 함께 재밌는 스포츠와 또 연예계 이슈들을 짚어보는 위클리 상암,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먼저 오늘도 스포츠 이슈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이슈는요. 프로야구에서 현재 선두 경쟁을 벌이고 있는 팀들 중에서 LG 트윈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자, LG 트윈스라고 하면 뭐 지난 3년간 두 번이나 우승을 했던 강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현재 시즌 초반부터 선두권을 지키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 이 우승의 향방은 어떻게 될지 신원철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스포티비 뉴스 신원철 기자입니다. 네. 자, 일단 뭐 LG라고 하면 뭐 강팀인 건 다들 알고 있을 것 같고, 뭐 최근 경기 보니까 이제 네. SSG한테 이기고 삼성이 지면서 이제 2위로 다시 네. 올라갔더라고요. 현재 이제 2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LG 팬들에게 최근에 가장 큰 이슈를 꼽자면 네. 아마 손주영 선수 이야기가 아닐까 싶긴 한데, 마무리 전환을 하면서 그 트럭 시위까지 네. 할 정도로 굉장히 팬들의 반발을 샀었는데, 뭐 아무래도 선발 투수로서의 뭐 가치 훼손이 아니냐, 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팀에서 투수 운용을 하는데 좀 일관성이 없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사건에 대해서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네. 마무리 전환이 이런 것도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네, 일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현재 현황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난 12일이었죠. 염경엽 감독이 경기 전 브리핑에서 네. 이 손주영 선수가 오늘부터 마무리를 맞는다라고 이제 발표를 합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에 LG가 6경기에서 3승 3패를 거뒀는데 공교롭게도 이 3승에 모두 손주영 선수의 세이브가 있었어요. 그리고 뭐 2패 같은 경우에는 삼성 상대로 2패 같은 경우에는 점수 차가 워낙 컸기 때문에 뭐 불펜의 문제를 지적하기는 좀 어려운 경기였고, 다만 토요일 경기 SSG와 경기에서 1점 차 상황에서 손주영 선수가 연투가 아직 안 되다 보니까 배재준 선수가 세이브 상황에 나왔는데 여기서 역전패를 당했거든요.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점 차로 끝내기 패배를 당하면서 네. 이 불펜 문제에 대한 어떤 고민거리가 이제 모두 LG 팬들 모두의 고민거리가 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손주영 선수의 마무리가 뭐 옳다 그르냐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12일 이때 초반만 하더라도 사실 반대하는 의견이 조금 더 우세해 보인다고 해야 될까? 어쨌든 커뮤니티에 있는 댓글이나 그쵸. 어떤 글의 수니까 네. 그걸 뭐 100% 어떤 그 여론의 크기로 잴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래 보이는 경향이 있었는데, 네. 결과적으로 손주영 선수의 세이브가 늘어나고 그 경기마다 이기니까 그 경기만 이기니까 네. 아무래도 반대로 이제 손주영 선수의 마무리에 찬성하는 의견이 조금 더 우세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뭐 팬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손주영 선수가 세이브를 많이 했고 그 경기 많이 이겼으니까 네. 이거를 결과론적으로 봐야 하는 건지, 그쵸. 아니면 손주영 선수가 실제로 그 불펜 내 보직에 정말 딱 맞는 선수인 건지. 네. 왜냐하면 손주영 선수가 시즌 두 자릿수 승수를 할 수 있는 선발 투수잖아요. 네. 자원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긍정적으로 봐야 하는 부분인 건지 어떻게 네.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일단 저는 다른 조건을 떠나서 어떤 팀의 상황이랑 선수들의 로스터 구성을 봤을 때 염경엽 감독이 이미 이 주말, 그러니까 12일이 삼성전이었죠. 그 전 네. 주말 3연전 하나와 시리즈를 하면서 이때 연장전을 하면서 5시간 경기를 한 적이 한 번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요일 경기였죠. 금요일 경기를 어떤 10일의 연장을 치르고 이 경기에서 불펜 투수가 9명이 나왔는데 네. 5명이 1이닝을 못 던졌어요. 그러니까 음, 아웃카운트 하나 두 개 잡고 내려간 거죠. 심각한 이런 거죠. 상황들이 이제 발생을 하다 보니까 네. 필승조 선수들을 마무리로 쓰지는 말아야겠다라고 결정을 내렸고, 그 다음날 브리핑에서 이름은 밝히지 않았는데 지금 다른 걸 생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시리즈를 끝나고 나서 다음 시리즈 첫날에 손주영 선수를 마무리를 쓰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저도 이제 나름대로 그 얘기를 듣고 이름은 말 안 했지만 네. 누가 할 것인가 뭔가 카드를 맞춰봐야 되겠잖아요. 예상이 안 되는 네, 이름이었나요? 그러니까 뭐 이름을 쭉쭉 보다 보니까 뭐 일단 필승조를 돌리진 않겠다라는 가정을 이제 조건을 하나 달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선발 투수 중에서 누군가를 돌리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 네. 그러면 손주영일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그렇게 일이 진행이 됐죠. 네. 네.
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찬반 양론. 뭐 12일부터 이제 지난주를 치르면서 어떤 여론의 업다운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다만, 네. 뭐 양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뭐 서로 지향하는 바가 당연히 다르기 때문에 서로 중요하게 여기는 목적, 네. 어떤 그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네. 뭐 의견에 충돌이 있을 수는 있는데, 네, 일단 팀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저런 조건을 감안했을 때 손주영 선수가 나가주는 마무리를 해주는 게 좋겠다라는 결정을 이제 내린 상태죠. 네, 뭐 이게 당연히 뭐 트럭 시위를 하신 분들의 뭐 말씀대로 부상 위험이 있을 수도 있고, 그쵸. 뭐 이미 검증된 선발 그럼요. 투수를 이렇게 뭐 좀 자원에 대한 낭비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벤치에서는 벤치나 뭐 벤치였던 뭐 누구든지 간에 결정을 내려야 하는 시기가 있으면 그게 어떤 뭐든지 좋은 것만 가지고 결정을 내릴 수는 없잖아요. 네네. 뭐 예를 들면 4.5와 5.5 사이에서 하나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뭐 1대 9나 10대 0의 그런 결정이라면 쉽게 내리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상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이런 경우에는 이제 현장에서 그런 리스크를 안고, 뭐 심지어 염경엽 감독이 트럭 시위에 대한 얘기를 직접 했잖아요. 맞아요. 제가 알기로는 어떤 현장이나 어떤 이런 관계자가 트럭 시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나 오늘 트럭을 봤는데 나에 대해서 이런 트럭이 왔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말하는 거는 역대 최초입니다. 아, 그 역대 최초예요? 네, 이게 당연히 염경엽 감독도 이걸 언급하면서 나오는 효과, 어떤 부수적인 효과를 노리긴 했겠죠. 아, 그쵸. 내가 팬들의 반발을 알고 있지만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라는 어떤 캐릭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뭐 그런 뭐 상황이었고, 네. 그래서 뭐 언급한 것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직접적으로 언급한 거는 염경엽 감독이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처음입니다. 네. 저도 더가웃에서 이제 염 감독님이랑 기자분들 이제 네. 대화하는 거 보면 되게 평소에도 허심탄회하게 네. 말씀을 많이 그렇죠. 잘 해주시는 네. 감독님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또 트럭까지 언급하면서 네.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게 불펜에 대한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네. 일어난 거고, 그러다 보니까 또 떠오르는 이름이 바로 고우석 선수거든요. 이제 고우석 선수에게 어쨌든 팀이 제안을 했고, 하지만 이제 고우석 선수가 네. 남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네. 고우석 선수를 이제 설득하기 위해서, 뭐 어떤 표현을 써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차명섭 단장이 미국으로 날아가서 몇 차례 만남을 가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우석 선수는 일단 올해는 메이저리그 도전을 이어가 보겠다라는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뭐 LG도 일단은 수긍을 하고, 네. 사실 수긍하는 거 외에는 사실 방법이 없죠. 맞아요. 고우석 선수가 뭐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니까 뭐 그런 상황이긴 한데, 이게 뭐 현실화될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고우석 선수의 거취가 그때와 또 6월, 7월이 갔을 때는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LG도 지금 뭐 온다는 걸 가정하고 말할 수는 없지만 네. 뭐 아예 0으로 생각하지는 않는 뭐 그런 아직도요? 분위기가 좀 있어요. 어. 염경엽 감독이 이제 주말 시리즈에서 한 번은 콜업이 되고 나서 뭐 그 뒤에는 달라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게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다는 가정으로 얘기를 한 건 아닙니다. 올 수도 있다라는, 그러니까 그런 선택지가 없지 않다라는 이제 가정으로 말씀을 드린 건데, 구단에서 이렇게 고우석 선수가 지금 계속해서 2이닝, 3이닝 막 던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잘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콜업을 염두에 두고 어떤 테스트를 하는 것일 거기 때문에 절대 선수 측, 뭐 에이전시 이런 것과 아니면 마이너 팀과 얘기가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건 아닐 것이다. 콜업은 곧 있을 것 같다라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을 밝혔어요. 뭐 그 뒤에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또 지켜봐야겠죠. 뭐 고우석 선수가 트리플 A에서 또 잘 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네. 저도 계속 어쨌든 방송을 하면서 접하고 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고우석 선수에게 응원을 보내는 네. 또 그런 상황이고, 현재 이제 LG가 우리가 이제 또 투수들 얘기를 했으니까 네. 선두권에 있긴 한데 타격이 작년과 좀 다른 느낌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좀 잘해줘야 되는 선수들, 특히 홍창기 선수, 네. 박동원 선수, 그리고 오지환 선수, 신민재 선수까지 조금 작년에 그런 폭발적인 모습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이 지금 또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LG가 우승했던 2023년과 2025년에는 팀 OPS가 1위 혹은 2위였거든요. 2023년에 뭐 다 2025년 다 상두권에 있었는데 2024년에는 사실 타선이 좀
떨어졌습니다. OPS가 4위였고요. 지금은 아직 시즌 초반이긴 하지만 심지어 6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두 경쟁을 좀 펼치고 있는 그러니까요. 팀의 어떤 전력 구성이 많이 바뀐 상태라고는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 OPS가 떨어지는 상태로 많이 이긴다는 건 불펜을 좀 많이 쓰게 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영찬 선수가 아직 세이브 1위 달리고 있고 그만큼 불펜의 힘으로 어떻게든 버텨왔는데 네. 불펜의 힘이라는 게 144경기를 다 버틸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거고 그래서 LG도 굉장히 많이 이제 테스트를 많이 해보고 있죠. 최근 뭐 지난주부터 해서 매일 선발 라인업이 바뀌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제가 기사에서 봤는데 염경엽 감독이 뭔가 내가 운이 안 네. 좋은 것 같다라고 하면서 타순을 이제 그렇죠. 코치에게 맡겼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뭐 1번 박혜민 카드가 나오기도 하고 맞아요. 뭐 홍창기 선수가 뭐 그렇죠. 뒤로 가고. 뭐 팬분들은 아직도 좀 아쉬움을 갖고 있을 것 같긴 한데 젊은 선수들이 점점 출전하는 빈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말 3연전만 하더라도 주말 3연전에서 문정빈 선수, 이영빈 선수 그리고 뭐 송찬희, 이재원 이런 선수들이 선발 출전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4명 중에 적어도 2명이 선발 라인업에 들어간 경기가 주말 3연전 내내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마지막 경기에서는 그 피처스 팀에서 올라왔던 김현정 선수까지 이제 중견수로 선발 출전하면서 이 젊은 선수들이 물론 기존 주전 선수들의 어떤 부진뿐만 아니라 몸 상태도 좀 안 좋을 수 있고 이런 영향을 좀 받았겠지만 네. 젊은 선수들이 조금씩은 출전 기회를 늘리고 있는 것이 좀 사실입니다. 근데 이렇게 어쨌든 주축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홍창기 선수, 네. 박동원 선수, 뭐 오지환 선수, 신민재 선수 부진의 이유가 뭐 사이클일까요? 뭘까요? 뭐 여러 가지를 봐야겠는데 일단 뭐 몸 상태는 뭐 네, 뭐 몸 상태에 대한 것도 이슈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뭐 이유는 사실 어떤 기술적인 건 제가 뭐 전 기자다 보니까 네.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뭐 다른 쪽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선발 라인업이 왜 계속해서 유지가 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할 때 선수들 왜 계속 선발 라인업에 올리느냐라는 얘기를 이제 팬분들 많이 하실 거예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들 아까 제가 좀 말씀드린 젊은 선수들의 기회를 늘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LG가 염경엽 감독이 부임한 이후로 사실 젊은 선수들을 그렇게 많이 적극적으로 쓰는 팀은 아니었습니다. 선발 라인업의 개수가 가장 적고 어떤 특정 연령대 그러니까 좀 젊은 선수들의 타석수, 수비 이닝 수가 가장 적은 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기존의 주전 선수들을 데리고 3년 동안 2번 우승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방침이 올해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네. 지금 부상이랑 어떤 뭐 부진 이런 이슈로 젊은 선수들이 조금씩 기회를 좀 얻는 양상인데 네. 이럴 때 나오는 대표적인 비판이 그런 거거든요. 왜 감독이나 벤치가 가만히 있느냐라는 건데 이게 좀 말장난 같은 얘기긴 한데 가만히 있으면 경기가 진행이 안 됩니다. 라인업을 제출을 해야 어쨌든 경기가 될 거잖아요. 맞아요. 이 분들은 기존의 전력을 밀고 가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쵸.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냥 밀고 가는 그렇죠, 게 그렇죠. 어떤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이게 낫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염경엽 감독이 이제 자주 하는 항변 중에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좀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저와 이렇게 단둘이 있을 때도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2024년에 3위를 했잖아요. 네. 그때도 상당히 주전 선수들이 많이 나갔고 결국 그러다 보니까 플레이오프에서 좀 타격감이 삼성 상대로 많이 떨어지면서 점수를 많이 못 내고 1승 이제 3패로 물러났죠. 그쵸, 길게 봐야 되는데 네. 또 시즌을. 그때 실제로 염경엽 감독이 좀 주전이 좀 지친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2025년에 그게 달라졌느냐? 사실 그렇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염경엽 감독의 입장은 이겁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여기에서 젊은 선수들을 썼으면 6위까지도 내려갔을 거다라고 이제 본인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사실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뭐 실제로 그랬을 것이다 어떻게 뭐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네네. 벤치의 입장에서는 주전을 계속해서 썼기 때문에 3위를 유지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염경엽 감독 이런 얘기도 했어요. 6위까지 갔으면 뭐 나뿐만 아니고 코칭 스태프나 뭐 프런트나 뭐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선택을 해서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기존 주전을 유지하는 선택을 해서 그쵸. 버틴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또 이 선수들의 얘기를 하다 보니 또 생각이 나는 게 홍창기 선수랑 박도원 선수가 올 시즌 끝나면은 FA잖아요. 그렇죠. 이게 또 큰 어떤 이 선수들에게는 고민거리일 거예요. 그럼요. FA가 되고 심지어 시즌 전만 해도 그런 얘기가 계속 나왔잖아요.
이 선수들 연장 계약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도 있었고 네. 뭐 홍창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 하고 싶다고 인터뷰에서 뭐 좀 처음에는 직접적으로 말하고 싶어 하진 않았는데 나중에 질문이 좀 계속되다 보니까 나는 예전부터 여러 번 말했다라고 이제 그러니까. 분명히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연봉 계약만 한 상태로 개막을 했고 지금 이런 아직은 지금 정규 시즌이 한 30% 정도 지나간 상태인데 네. 네. 출루율은 어느 정도 3할 후반대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일단 타율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네. 네, 어떤 슬럼프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렇죠. 뭐 홍창기 선수는 어쨌든 이 타율을 올려야 되고 네. 박동원 선수는 또 큰 거 한 그렇죠. 방씩을 또 터트려줘야 네. 되는 상황이고. 두 선수 모두 뭐 어쨌든 자기의 장점을 보여줘야 비시즌 중에 뭐 결정을 내리든 비시즌 후 뭐 FA로 결정을 하든 네. 할 텐데 지금 상태로서는 어떤 그런 카드를 내밀기가 힘든 그런 애매하죠. 상황이긴 하죠. 음. 게다가 지금 뭐 이 선수들이 몇 경기 연속 잘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시기도 없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아름다운 일주일 이런 것도 없었던 그런 상황이라 네. 일단은 네, 시간을 좀 두고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또 마지막 질문을 드릴까 하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네. LG 올해 네. 우승할까요? 제가 또 첫 42경기, 지금 42경기를 치른 시점이거든요. 네. 제가 지금 염경엽 감독 체제에서 첫 42경기 성적을 좀 뽑아봤는데 우승한 시즌에는 1위였어요. 42경기 시기에. 네. 근데 모두 한 경기 차이로 2위가 추격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은 0.5경기 차 2위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큰 차이는 나지 않는 상황이고 충분히 당연히 우승 경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 선결 과제가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 여러 가지로 과부하가 걸릴 수 있고 네. 그 불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 중에 하나가 공격력 강화인데 그쵸. 회복인데 이게 과연 될 것인가 어떻게 해낼 것인가에 네. 대한 의문은 있는 상태죠. 일단 뭐 수치로만 봤을 때는 반 게임 차로 추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우승에 가깝지만 어쨌든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불펜의 과부하 그리고 타선이 살아나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 뭐 또 새롭게 또 주목받는 선수들도 나오지 않을까요? 이런 네. 상황에서는? 그리고 뭐 제가 지금 아까 말할 기회를 좀 놓쳤는데 뭐요? 이렇게 새로운 소식이 좀 있었어요. 뭐예요? 오늘 아침에 그 커뮤니티에 네. LG 트윈스 인스타그램 계정을 팔로우한 외국인 선수가 있다. 로비 알스트롬이라는 선수가 이제 인스타그램 계정을 팔로우했다고 하더라고요. 마팔이에요? 그래서, 마팔은 아닐 걸로 아니에요. 알고 있는데 그걸 알아보니까 네, 구단 고위 관계자 뭐 누구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이름도 못 들어본 선수고 네 그것 때문에 지금 전화 계속 받고 있는데 아니다라고 일단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이제 그런 어떤 루머가 있을 때 이런 얘기를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가 있어요. 돼야 되는 거죠. 뭐 도장 찍어야 찍는 거죠라고 하는 건 상당히 진척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오늘은 이름도 못 들어본 선수라고 얘기를 그래요? 했어요. 딱 그러니까 실제로 나중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번에는 약간은 부정적인 뉘앙스로 얘기를 했다. 네. 네. 그 선수는 지금 이렇게 화제가 되고 있는지 스스로 알고 있을지 잘 네,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이렇게 지금까지 LG 트윈스 한국 시리즈에 대한 전망까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서 봤습니다. 신원철 기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